간병비를 실제로 쓰고도 보험금이 안 나오는 이유, 오늘 영상 보시면 약관 기준으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맞춰주는 즐거운 보장, 꼼꼼한 모험 박정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하루 7만 원만 쓰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 옆에서 돌봐주면 그게 간병 아닌가요? 8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요, 이 질문들 전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을 소비자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판단하는 기준, 즉 약관의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간병비를 쓰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지, 왜 가족 간병이 분쟁이 되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 간병인 보험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비용형이냐 시간형이냐 보다 약관이나 간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 약관에는 비슷한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문장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간병인 보험 심사의 핵심 문장입니다. 보험사는 얼마를 썼는지보다 먼저 정말 간병이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됩니다. 하루 7만 원 이상 쓰면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은 다릅니다. 7만 원은 단순히 금액 기준일 뿐이고 그 돈이 실제 간병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현금으로 간병비를 줬다거나 간병 계약서 없이 비용만 발생했다거나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서 간단히 챙겨주는 수준이라면 보험사는 이렇게 봅니다. 비용은 발생했지만 약관상 간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7만 원을 썼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들도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봅니다. 이게 바로 약관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간병의 기준입니다. 그럼 실질적 간병이 뭐냐고요? 보험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병인이 상주하며 간병 업무를 했는지, 업무 내용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그래서 간병인 계약서, 업무 범위, 간병 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 출입 기록, 휴대폰 위치 기록, 심지어 병원 내 편의점 이용 내역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가 깐깐해서가 아니라 약관상 실질적 간병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가족 간병입니다. 가족이 밤낮으로 환자 옆을 지켰고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말동무도 했는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가족 간병으로 인정되기 위해 별도의 기준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했느냐보다 약관에 적힌 간병의 정의에 맞느냐입니다. 보호자 활동과 간병 활동은 약관상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같이 있었다고 해서 정성껏 돌봤다고 해서 간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서 인정하는 간병은 정의된 간병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했는가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병은 증빙이 없으면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오해, 시간 기준 보험은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8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전액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험사는 8시간이라는 숫자보다 그 8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던 시간, 잠깐 돌본 시간은 약관에서 말하는 간병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간병보험은 도대체 뭘 가입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남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시간형 보험도 비용형 보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간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시간형 보험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간병 때문입니다. 공동 간병은 여러 명이 교대로 간병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더 수월해지고 간병비 부담도 낮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7만 원 기준의 비용형 보험은 하루 비용이 낮아져서 50% 지급 조건에 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8시간 기준의 시간형 보험은 실질적 간병 시간이 충족되지만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간병이 현실적인 가정이라면 시간형 보험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역시 약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보험금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몇 시간을 돌볼 수 있는지, 가족 간병 위주인지, 외부 간병인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간병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비용형이냐 시간형이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은 무조건 7만 원이 정답이 아니고 무조건 8시간이 정답도 아닙니다. 약관을 모르면 보험료는 내지만 막상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하는 보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상품 비교가 아니라 약관의 이해입니다. 보험사가 무엇을 보고 지급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가입하셔야 진짜 내 편이 되는 보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령대별로 현실적인 간병인 보험 구성 방법, 약관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문구, 그리고 실제 간병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간병인 보험 약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꼼꼼한 보험 채널 혹은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빈틈없이 맞춰보는 즐거운 보장 박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